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명문대 입시 전문이죠.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여름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덥게 지내고 있죠. 진짜 너무 더워요. 네. 그렇죠?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 싶은데 아니 그래도 이 더위에도 또 열리라는 그 버클리 아카데미는 항상 이 시즌이 또 제일 바쁜 시즌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제 날씨도 핫한 만큼 그러니까요. 학생들도 이제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 아카데미 이제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의 근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지금 요새 그 차별 철폐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아주 그냥 떠들썩해요. 갑자기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 철폐한다. 그러면 좀 소수 민족에게 조금 불리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갑자기 철폐가 된 거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요거 입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이 생긴 이유가 이제 네.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는 어떤 인종들도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였어요. 좀 보장해주는 제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양 학생들은 이제 over represent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학생들한테는 악화가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더 적게 만드니까. 맞아요. 한정돼 있는데 너무 지원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 수가 많이 없는 이런 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많이 네. 뒤떨어지더라도 학교 측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적으로나 모든 네네. 스펙에서 더 뛰어난 동양 학생들이 이제 밀려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게 없어진다 하면 그러면 우리 아시아 친구들한테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건가? 보이기는 그렇단 말이죠. 이제 자리가 이제 더 있어지고 나의 네. 찬스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한데 이제 동양 아이 말씀드렸다시피 over represented 된다고 보면 이제 워낙 지원하는 학생들이 네, 많기 네. 때문에 이게 자기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베네핏이 있을지는 아직 보기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보장해 주는 게 없어졌다 해서 혹시 내가 더 유리해지는 건가? 이걸 피부로 닿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네, 그러니까 이제 represent가 적은 그러니까 뭐 흑인 인종들이나 네. 아니면 히스패닉 인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큰 타격이 있겠죠. 그렇지만 맞아요. 이제 동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영향이 그러니까 더 자리가 있어지니까 더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죠? 이제 그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똑같이 지금과 지원하는 것처럼 네네. 이제 뭐 학업적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extracurricular essay 네. 그러니까 원서 작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차별 조치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조금 덜 해도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자기가 느낄 만큼 그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네. 이게 이 다음 단계로 이제 레거시가 타겟이 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면 뭐 부모님이나 뭐 그 학교 출신들일 때 더 혜택을 주는 뭐 그런 거죠. 뭐. 네, 그러니까 레거시 차일드라고 하면은 그 부모님들이 그 학교에서 입학하고 졸업을 한 네. 케이스를 레거시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학교들이 레거시 치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뽑으면은 올 확률도 높고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좀 공헌도가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럼 얼럼나이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럼 맞아요. 얼럼나이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레거시를 많이 뽑아요. 그렇군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반 이상이 레거시로 이렇게 채워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다 보면 그 레거시 중에 학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데도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불이익한 거는 이제 이미그런트 차일드 보통 이제 동양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부모님들은 여기서 대학교를 그러니까 안 가고 이민 세대들, 네, 이민 그죠? 세대들이 굉장히 왜냐하면은 여기서 대학교를 안 갔길 레거시를 전혀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제도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게 더 이제 동양 학생들한테는 더 이익이 될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러네요. 그럴 그렇지만 수도 이제 있겠다. 예, 그러니까 UC 계열 같은 경우에는 affirmative action이 미리 없어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를 보다면 이제 40%가 동양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없는 학교에서
비해서 동양인 비율이 높긴 해요. 네, 이제 보통 학교들보다 2배 정도이긴 하는데 네. 이건 또 공립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런 많은 차이가 이렇게 있지만은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대로 아마 유지를 하게 될 거예요. 좀 더 비밀스럽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학업적으로 스펙으로만 봤을 때는 뛰어난 학생들도 이제 그렇죠. 다른 이유로 네. 에세이라든지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런 이유로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없어진다 하는 게 사실 현혹될 수 있지만 약간 좀 트리키하다. 네. 우리한테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버클리 근황으로 좀 가보죠. 이렇게 이제 뭐 어퍼머티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에서는 뭔가 조금 더 바빠질 것 같은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체인지가 있더라도 거기에 이제 유연하게 또. 또 네. 이렇게 어답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학생들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특히 이제 UT 계열 네, 네. 학교들이 이제 커먼 앱을 하면서 더 힘들어지긴 했거든요. 맞아요. 텍사스에 사는 친구들이 좀 불이익을 당했죠. 네, 그래서 그거에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게이웨이 같은 거를 많이 한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 여름이 이제 일주일 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SAT나 ACT 반들들이 이제 거의 학생들이 마무리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3,400점 이상 이렇게 거의 뭐 1,100점에 시작해서 1,500점 가는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가 됐어요. 거의 대다수요? 네. 이거 사실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1,100에서 1,500점대까지? 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면은 네. 학생들이 잘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또 잘 계획을 플랜을 만드셔가지고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이끌어 주다 보니까 학업적으로 또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SAT 뭐 아직까지도 다 준비를 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조금 더 찬스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을 학기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SAT 주말 SAT 반이나 ACT 반도 있고 프리뷰 클래스들도 있고 네, 그리고 네. 튜터링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중요한 이유가 또 이제 이번 해가 지나면은 SAT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요? 네, 지금 다 페이퍼 베이스인데 버추얼로 바뀌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 이번 해에 끝낼 수가 있으면은 학생들의 더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측마다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쌓아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실한 SAT로 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학생들과 안 갖고 있는 학생들이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SAT가 버추얼로 바뀌기 때문에 페이퍼로 할 수 있는 요 마지막 찬스를 좀 잘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학생들은 쉬워진다, 짧아진다 이렇게 듣고 이제 그러면 난 그때 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더 악화될 왜냐면 커브이기 때문에 쉬워지면은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면서 그렇죠. 자기 미스테이크 하나하나가 더 이제 치명적인 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뭐든지 첫 번째 때는 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는 요 안정권에 있는 좀 데이터 베이스로 자기가 공부한 만큼 낼 수 있는 요거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이제 보니까 요즘 같은 추세는 이제 더 빨리 지원하면 좋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해주시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린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몸에 안 와닿는단 말이죠. 이제 한 10학년, 11학년쯤 된 부모님들이라면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원서를 넣으면은 이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롤링 애미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일찍 원서를 넣음으로써 조금 더 유리하게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빨리 늦는 아이일수록 빨리 더 이렇게 보고 합격을 시킨다는 네, 거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할 게 네. 빨리 완성된 원서를 넣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넣는다고 잘 검토도 안 하고 완성되지 않은 원서를 넣으면 더 치명적이게 되죠.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데 잘 만들어서 빨리 넣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리 그래서 저희 게이웨이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서가 8월 달에 오픈되면 바로 이제 넣을 수 있도록. 진짜 오픈이 되는 날이 굉장히 빨라졌네요. 8월에 벌써 이미 오픈이 되니까 그때 이제 빨리 넣으면은 빨리 또
합격률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액션이나 디시전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레귤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합격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셨죠. 네, 그죠. 이제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이 학생이 합격이 되면은 꼭 우리 학교로 오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에서 많이 뽑기를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자세한 아주 프로그램 또 입시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구글창에 버클리 아카데미 치시면 다 나와 있고요. 또 등록 문의는 469-562-3324. 요거는 이제 한국어 전용 문의 전화번호예요. 전화나 문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2023년에 더욱 중요해진 입시 전략 세우기 1탄이에요. 대학 원서 에세이 잘 쓰는 3가지 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요걸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든지 제일 시간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된 부분이 이제 에세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게이웨이 프로그램도 거의 80% 이상을 에세이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 네. 그 또 그 요소가 자기를 진짜 대입 사정관하고 직접 대화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에세이 대학교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에세이가 2-3개 이렇게 딸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하나에서 2개 롱 에세이, 네. 2개에서 3개 숏 에세이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요게 이렇게 한두 개 쓰고 두세 개 쓴다고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학교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5 맞아요. 학교를 한다고 하면은 15개에서 20개 에세이를 써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요새 학생들이 사실 대여섯 개 쓰는 학생은 없잖아요. 거의 한 10개 이상?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그런 토픽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한두 개를 쓰면은 그걸로 다른 토픽도 이렇게 커버할 조금만 투입한 다음에 이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 롱 에세이 몇 개를 잘 해놓으면은 네, 그거를 네. 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또 거기서 이제 쓸 수가 그러니까 있죠. 변형을 해서 약간 베리에이션 시킨다. 뭐 이런 말씀인데 네. 그 처음 시작이 어렵다. 네. 자, 근데 아까 이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사실 아이들을 분별해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에세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까요? 충분히 더 높죠. 특히 이제 동양 아이들 사이에서는 워낙 스펙이 비슷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제 인격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학업적으로 이만큼의 스펙을 쌓고 이러면은 나는 수준이 확실히 된다. 다만 이게 뽑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대학교 측에서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것까지 네네.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잘 보여줘야만 하는데 요런 거를 이제 좀 부각시키는 게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뭐 작문이나 이런 거 사실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잖아요. 그거에 의존하면 좀 부족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게 네.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나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많이 하죠. 학교에서 AP, IB, 커리큘럼 이런 거를 따라가면서 네네. 어떤 장문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그거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오피니언이나 이런 거를 네. 이제 아웃사이더 시점에서 보는 건데 자기에 관해서 쓴다는 거는 자기를 그만큼 생각을 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특히 동양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고 저도 그랬지만은 맞아요. 예, 제가 이 나이 때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은 생각을 했는지 예. 그리고 또 우리 진짜 동양적인 사고방식엔 나에 대해서 뭔가 어필하고 얘기한다는 게 되게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랑을 한다는 것 자체도 항상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학생들 이게 좀 어려운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네요. 오히려 서양 친구들은 좀 뭘 잘 못해도 되게 잘난 척 하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컨피던스하게 보이는데 네네. 이게 또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완전 다른 쪽으로 간 학생들도 많아요. 너무 저희는 이제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좀 더 자신감 있게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자신감이 있어갖고
막 이것저것 다 자랑을 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too extreme이고 그러니까 딱 중간에 알맞게 이렇게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이제 그 알맞은 중간 시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제 꿀팁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라이언 고슬링이 부릅니다. City of Stars.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모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핵심 요소가 되겠죠. 대학 에세이. 잘 쓰는 3가지 팁. 왜냐면 이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대학을 하나 보내려고 해보셨던 분들은 알지만 이 에세이 쓰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첫 번째 팁은 이제 대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보여줘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장 이렇게 저 잘못되게 하는 게 우선 토픽들을 보고 네. 그 토픽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알맞게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그리고 내가 뭐 거기에다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토픽을 보면은 거기에 알맞은 토픽이 많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토픽을 정하고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제한이 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장점이나 아니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틀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네. 깎아진다든지 아니면 그 다른 메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어색해지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지금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팁인데 어떻게 들으시면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똑같지 않아?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죠? 학생들은 항상 문제를 받으면은 답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에세이는 그런 식보다 내가 뭐를 보여주고 싶지? 그거를 먼저 정한 다음에 네. 토픽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에세이 토픽들이 되게 오픈 엔데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소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오픈 엔데드 되게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토픽을 정하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광범위하니까 감이 없어서 만약에 원장님 말씀대로 내가 누군지 대학에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친구들은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네. 이거 먹을래 하고 들어가면은 메뉴 선정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메뉴들을 보다 보면 이제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예, 그러면은 자기 스토리 여기 뭐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예, 더 힘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얘기긴 하지만 뭔가 어거지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명확하게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네, 특히 이제 에세이에서 보는 거는 이제 진정성을 보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끼워 맞추다 보면은 아무리 그게 진짜 truth고 그게 진정한 말이라도 네. 그게 좀 진정성이 없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근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떤 강점을 보여주겠어. 그게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장점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네. 그리고 뭐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드물어요. 왜냐면은 네. 학교가 너무 바쁘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대로 그걸 따라가기 바쁘기 때문에 네, 네. 진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좋아하고 뭘 목표로 하며 그런 걸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단부터 먼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에서는 도대체 이 아이만의 장점, 경쟁력,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끄집어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이제 에세이를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 학생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스토리로 많이 들으면서 네. 너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이런 학생이구나. 그리고 이래서 이런 학교들이 좋겠구나. 이런 네. 거를 이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뽑는 거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름 그거 랭킹에서 탑 25 하면 맞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뽑는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딱 막상 학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가 진짜 가고 싶어하고 너의 적성에 맞는 학교는 차라리 이런 학교가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요. 그러면 네네.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합격이 되면서 거기로 네. 가면서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 적성과 너무
성격이며 다 잘 맞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일반인들, 그냥 일반 평범한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너무나 많고 이거 하나를 리서치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게이웨이가 하는 게 이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여러 대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그 대학교들이 어떻고 어떤 학생들을 선호하며 네네. 어떤 장점, 어떤 거를 어필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런 학생들을 이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 이런 대학교가 자기가 뽑은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런 네, 거를 네.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제 선배적 차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서치 차원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이 도움이 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모두가 또 우리, 명문대 입시 전문인 버클리 아카데미에 딱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 원장님이 여기 나오신 이유가, 그러면은 엄마와 아빠와 함께 머리를 싸매고 우리 학생이 어떻게 좀 이거를 좁혀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학생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필요하죠. 음. 그러니까 학업적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네네. 이제 경제적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네네. 학생이 어느 거 소심한지 대범한지 네네. 아니면은 부모 곁에 떨어져서 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그것도 같아요. 중요하죠. 너무 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너무 테이크 케어를 많이 받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서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걸 또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도 학업을 포기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향 파악을 좀 네, 잘 성향 해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의 목표가 뭔지 네. 어떻게 그 학생의 캐릭터나 퍼스널리티에 맞는 과라든지 네네. 인바이러먼트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네. 학생 자체도 그거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이 대학교들이 제일 랭킹이 높으니까 난 여기를 네, 넣어야겠다 네. 이런 것보다 맞아요. 이 대학교가 내가 가면은 내가 학생이 될 경우에는 어떨까? 그리고 이제 요즘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프레시먼 그룹, 소프트웨어 그룹 거기 대학교에 맞아요.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알럼나이 그룹도 있고 특히 주변에도 그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리서치를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 좀 리소스를 잘 활용해라. 네, 그죠? 그러니까 소개팅 나가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데이팅 앱이나 뭐 네. 이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생겼고 뭘 좋아하고 맞아요. 네,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런 걸 아무도 안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고는 그냥 이름만 보고 나 이 이름 마음에 들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합격되고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이 대학교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2학년 올라가면서부터가 아니라 미리미리 일찍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좁혀갈 수가 있죠. 맞아요, 나는 맞아요. 이런 대학교를 이 분위기가 참 좋더라. 그러면은 이 대학교는 갔는데 너무 크더라. 네, 아니면은 맞아요. 이 대학교를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도심에 있다든지 네, 아니면 네. 이런 거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거를 싫어하니까 그럼 좁혀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시간 내에 뭐 한두 달 내에 다 좁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좀 장기로 뭐 몇 년을 두고 좀 천천히 이렇게 알아보는 거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팁은 이제 자신의 장점 중 무엇을 어필해야 경쟁력이 있을지에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도 알아야 되겠지만 대학교가 뭘 원하는지도 알아야죠.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내 사실은. 장점들 중에서 이 대학교가 중요시하는 거는 1, 3, 4번이다. 네. 근데 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 장기 중에서 장점 중에서 이거를 좀 더 원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측에서는 이제 이상형이 누구야? 이상형이 네. 뭐야? 그러니까 청순미모 동양 사람을 앞에 앉아놓고 나는 뭐 블란드, 글래머러스 외국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얘는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가 원하는 학생들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중에서 거기에 맞는 이미지가 있는지, 네. 그 장점 중에서 거기 맞는 게 있는지를 이거를 보고 이제 그거를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겨냥해서 그 자기의 그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그럼 자기의 장점도 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양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장점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특이한 장점들. 네.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칭찬을 듣는 건 공부 잘하고 착하고 너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일반적이죠. 네. 네네.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알아가다 보면은 이 아이는 이런 독특한 점이 있고 이게 진짜 장점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리더십일 수도 있고 친근감이나 네. 상대방을 너무 편하게 해준다는 거나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많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 학생만이 가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독특한 매력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좀 부각을 시키고 어필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show don't tell이에요. 이게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아예 자기 자랑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학생들은 리스트를 하기 시작해요. 네. 네, 왜냐면은 나는 이래서 이렇고, 나는 이래서 이렇고, 나는 이게 장점이고 저게 장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구구절절 이걸 듣다 보면은 지루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거 쟤도 갖고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레sume 상으로 충분히 봤는데 그걸 또 나한테 전달하는 거는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그러네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는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역경을 잘 이겨내며 주변 사람들의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 중 하나가 이제 태권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네. 프레시맨이었을 때 9학년 때 그때 크게 다쳤어요. 아이고 저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못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생이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극복을 할 수 없을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꿈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못 하게 됐지만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걸로 아니면 어떤 걸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네네. 이제 뜬금없이 이제 발리우드 댄스. 네. 그러니까 인디언 이제 댄스 그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가 이제 관심이 있게 되고 그거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동양아이로서 발리우드 그러니까 한국아이로서 이제 발리우드를 한다는 거 그것만도 이제 특별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몸도 조금 더 좋아지는 걸 보면서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그 전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네. 그래서 좀 더 클럽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크게 하고 영향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프레젠트도 되고 이런 것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네. 읽는 사람은 바로 알게 되죠. 이 학생은 충분히 좌절할 수 있는 순간에서도 호흡을 잃지 않고 다른 방향을 좋게 해서 나중에는 그걸로 통해서 똑같은 영향력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자기의 강점들을 다 읽혀낼 수 있게 만든 거네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진짜 깨알 같은 팁을 주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만들어서 입시에 이제 잘 반영을 해야 하는데 사실 뭐 요런 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긴 할 거예요. 또 그럴 때 우리 명문대 입시 전문인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을 학기 등록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주실 거잖아요, 원장님. 네. 네, 자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 이제 게이웨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전부터 시작한 학생들도 많지만 네. 늦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 많이 듣는 게 아들 믿고 가만 놔뒀더니 아무것도 안 해서 이제 급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아직 늦지 않았고 충분히 지금 시작하더라도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원서 준비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조언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제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 되죠. 네. 자, 오늘도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좋은 팁들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